먼저 간단하게 퀴즈를 하나 할게요. 폭격기 보강 대작전. 자, 2차 대전 때 미군이 폭격기로 임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돌아오면서 피해를 입었죠. 적의 공격에 의해서. 그래서 이 수뇌부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이 폭격기를 보완을 해야 되겠다. 어느 부분을 보강할까? 우리가 물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휘자라고 한다면 1번, 2번, 3번, 4번. 네, 어디를 보완해야 될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숫자로 손가락을 표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 안 드시는 분은 일단 신천지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틀린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틀린다고 막 간식 안 주고 그래야 하지 않으니까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될까? 자,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손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은 4번. 네, 이것도 할렐루야 하기에는 네, 믿음이 좋으십니다. 네. 자, 왜 4번을 해야 될까요? 자,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4번은 한 대도 맞지 않았죠. 4번은 한 발도 맞지 않았죠. 그런데 왜 이 4번을 보완해야 될까? 여러분, 4번에 한 발도 맞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 이 4번에는요, 한 발만 맞아도 추락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여러 발 맞아도 억지로 비행할 수가 있는데 이 4번 조종사가 타고 있거나 그리고 여기 엔진이 있기 때문에 한 발만 맞아도 이 4번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만 맞은 비행기는 추락해서 못 돌아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보완해야 되냐? 4번을 보완해야 된다. 자,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읽고 또 이 시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상이 멈추었습니다. 제가 작년 2월 20일 날 저 뒤에 보이는 산이 마이산이에요. 마이산을 지나서 전주에 갔습니다. 전주에 가서 집회를 유초등부, 중등부, 초등대학부, 청년까지 연합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이틀 집회인데요. 정말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이 전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떴습니다. 임시당회가 열렸고 저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시냐면 목사님 목요일 금요일 집회인데 지금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아마 내일 집회는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다음에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그때 오셔서 다시 해주십시오.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일상이 멈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난 살았던 일상들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 흑사병, 엄청난 이 재앙이 있었죠. 그런데 이 흑사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흑사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흑사병 이후에 르네상스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 팬데믹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1000년 동안의 중세가 끝나고 새로운 근세, 르네상스가 시작되어진 계기가 바로 이 흑사병이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이제 앞으로 BC와 AD로 나눴던 역사인데 이제는 문명사적으로 바라볼 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가운데 이 사건 하나가 사람들이 영향을 주어서 앞으로 사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변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북경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뉴욕에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게 된다. 자그마한 사건, 조그만 사건인데 이것이 큰 변혁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갑자기 전 세계에 팬데믹이 시작되어졌고 바로 이로 인하여서 강제적으로 메타버스로 이어지게 되어졌다. 그럼 이 메타버스는 어디서 타는 거냐? 네, 시내버스 아니고요, 고속버스 아니고요, 런던 2층 버스가 아니고요. 이 메타버스는 뭐냐? 버스는 놓치면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메타버스는 반드시 타야 되는데 그럼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타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올해 나왔던 영화 중에 애니메이션 중에 그 소울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소울이라는 애니메이션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린 물고기가 나이 많은 물고기에게 말합니다. 저는 바다에 살고 싶어요. 바다에 가고 싶어요. 그러자 이 나이 많은 물고기가 바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바다야. 어린 물고기가 말합니다. 이거는 물인데요 무슨. 나는 바다 갈 거예요. 자, 이 어린 물고기는 이미 바닷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다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를 만났고
메타버스를 경험했고 지금 우리는 메타버스 속에 살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약 3,200만 명이 가입했던 이 싸이월드, 여기에서 도토리를 사고 묵 만들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스킨을 바꾸고 BGM을 바꾸고 친구를 타고 일촌을 맺고 이게 바로 메타버스의 일종입니다. 아이러브 스쿨을 통해서 동창생들 만나고, 그리고 순천향대학교에서 작년에 팬데믹으로서 만날 수가 없을 때 오히려 이 학교에서 이 가상공간에서 이 박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전엔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가고 드라마 정한 시간에 보았지만 이제는 OTT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영화, 원하는 드라마를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보는 시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일학교를 하는 것, 이게 메타버스의 한 영역인 가상세계라는 영역입니다. 저 위에 보면 협의의 메타버스라고 했는데 이 가상공간이 메타버스의 전부가 아니고 메타버스의 4가지 영역 중에 한 가지 영역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학생들에게 단톡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진을 보내주면 목사님이 애니메이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한 학생이 올려줬고 제가 사진을 애니메이션 주인공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목사님 저도 바꿔주세요, 공주님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선생님이, 집사님이 목사님 저도 바꿔주세요 해서 이렇게 바꿔드렸습니다. 이 집사님이 제일 밑에 공주님 같은 사진을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5개월째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카메라 어플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메타버스의 증강현실을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이게 바로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SNS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죠. 근데 이 SNS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조사에 의하면 갈수록 사용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사용하는 빈도수도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혹시 카페인 중독, 이 카페인 중독하면 보통 커피를 하루에 3잔 혹은 4잔 이렇게 마시는 것을 카페인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 앞 글자를 따서 카페인 중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 라이프로깅이라고 하는 메타버스도 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카톡을 쓰고 있다, 메타버스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페이스북, 인스타를 하고 있다, 이거 내가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또한 라이프로깅이 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요, 운동할 때 이렇게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고, 그리고 자기가 운동한 만큼, 자기가 자전거를 얼마나 탔다, 자기가 얼마나 많이 운동을 했다, 여러분 이게 또한 메타버스의 라이프로깅의 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 온라인 쇼핑을 통하여서 많은 물건들, 심지어 자기가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점점 그 금액이나 또 비중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이 단위도 정말로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메타버스 영역 중에 거울 세계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제일 오른쪽이 김레아, 가운데가 로지, 그 다음에 릴 미켈라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가상인간이에요. 얼마 전에 그 신한은행에 이 로지라고 하는 그 가상 인간이 나와서 춤을 막 추고 이렇게 하니까, 야, 저 모델 누구냐? 사람이 아니고 가상 인간입니다. 그리고 루시라고 홈쇼핑하는 그런 가상 인간이고요. 여자들만 있느냐? 아닙니다. 남자들 있습니다. 정세진이라는 남자 가상 인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의 일이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1990년 하반기에 아담이라는 사이버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아재이시고요. 근데 이 사이버 가수 아담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갑자기 안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추측하냐면 아마 컴퓨터 바이러스에 걸려서 아마 사망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릴 미켈레라고 하는 이 가상 인간은요, 약 300만 명의 팔로우를 거느리고 있고 1년 수입이 약 130억 원. 네, 별로 안 놀라시는데 11조가 13억입니다. 가상 인간인데 이런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다는 거죠. 자,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 8명의 사람 중에서 가상 인간이 한 명 있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상 인간일까요? 자, 여러분들의 감각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2초, 1초. 자, 이름 보입니까? 예, 누가 가상 인간일까요? 네, 여러분의 고민을 제가 끝내주겠습니다.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장우리.
이 친구가 가상인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과 가상인간을 구별할 수 못할 수 있는 시대, 그만큼 이 가상인간이 우리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온 이 메타버스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현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메타버스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깁슨이라는 S작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았을 뿐이다. 1992년도에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이 소설에서부터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싸이월드를 통해서, 그리고 점점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서 이 메타버스가 점점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쓴 책이 메타버스 교회학교란 책이 지난 7월 8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8월 달에 베스트셀러 1위를 한 달 동안, 아주 놀라운 일인데 안 놀라니까 정말 놀라운 일을 제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 메타버스가 뭔지, 그럼 이 메타버스를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지,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였고 가져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메타버스, 그럼 이 메타버스 우리가 뭔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메타버스가 그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내가 하는 일, 이것과 이 메타버스는 어떤 일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들까지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먼저 이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부터 함께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메타라는 단어가 초월, 가상, 그리고 비욘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버스는 우주와 세계와 세상, 예전에 그 미스 유니버스 대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뽑는 그런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결합된 형태가 바로 이 메타버스라는 것입니다. 자,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주도 서귀포 이 법한 교회에 와 있습니다. 저는 김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각자 현실 세계, 그런데 가상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실감 기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혹은 태블릿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하여서 서로가 만나고 서로가 연결됩니다. 이걸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메타버스를 우리나라에 가장 직접적으로 소개하신 이 강원대학교 김상윤 교수는 메타버스가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확장 공간으로 사용되는 곳이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고객들을 못 만납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을 못 만납니다. 현실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하여 확장 공간의 형태로 이 메타버스가 활용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쓰신 세 권의 책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이 베스트셀러를 이루면서 비로소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에 대하여 우리들도 이렇게 알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 메타버스를 기업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뉴스에 등장할 만큼 많은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또 이 메타버스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분, 테라포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예전에 승리호라고 하는 이 영화에 나왔던 이 개념이기도 한데요. 뭐냐면 사람이 살 수 없는 행성, 이 화성을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사람이 살도록 공기를 만들고 또 식물을 만들고, 그런 것을 테라포밍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화성 테라포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아날로그 지구, 그리고 가상의 공간인 디지털 지구, 이 아날로그 지구를 이 디지털 지구와 연결시키는 것, 이게 바로 메타버스의 역할이고 메타버스의 기능일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앞다투어 만드는 구글, 아마존,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럼 애플, 이거를 4마리 100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거대 기업이 바로 이 메타버스를 핵심적인 가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다. 여러분, 나이키 상대면 아디다스, 퓨마 이걸 생각하죠. 그런데 왜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라 할까요? 닌텐도 게임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면 나이키 신발, 나이키 옷을 안 입겠죠. 그래서 이 나이키의 상대방이 누구냐? 닌텐도. 그러니까 닌텐도보다도 우리가 더 의미를 주어서 사람들이 운동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점유율에 관한 거예요.
많은 기업들은, 많은 회사들은 이 메타버스 공간에 자기들이 먼저 점유 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많은 고객들을 자기 플랫폼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구축한 생태계 안에 들어오도록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MS나 그리고 페이스북은 아예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꿀 정도로요.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여서 자기들이 이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버블이라고 하는 명품 회사, 이 회사는 전통적인 명품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버블이라는 이 회사가 이제는 메타버스 컴퍼니로, 디지털 컴퍼니로 우리가 바꾼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고객들이 매장으로 못 옵니다. 그리고 매장을 운영하려면 막대한 경비가, 또 인력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지출이 있죠. 그런데 가정에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신제품이 나오면 이거를 자기가 증강현실을 활용해가지고 자기 입어보고 자기가 주문하고, 그렇게 우리 회사는 앞으로 그렇게 간다. 이 버버리 회사에서 그렇게 회사의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많은 매장들을 없애고, 그리고 인원을 감축시키고, 이 회사가 오히려 흑자 회사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구찌라는 회사도 이 제페토라고 하는 우리 네이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플랫폼 안에 구찌 마크를 단 옷, 그 다음에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큰 기업뿐만이 아니에요. 전통적인 기업들, 전통적인 시장들, 뭐 수산물, 그 다음에 고기 이런 부분들도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여서 시장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시장, 재래시장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고객들을, 왜냐하면 고객들이 자기 전통시장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하여서 많은 투자들을 국가에서도 또 각 기업체들도 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전에 영화 볼 때 극장 한 개에 영화 한 편 이럴 때가 있었죠. 그렇게 하다가 멀티플렉스가 나와서 여러 영화관이 있어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들어가서 봅니다. 큰 스크린에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흥행이 되는 영화들은 정말 매진의 매진, 그렇게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메타버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극장에 가기 어려워하고 극장에 가기를 조금 꺼리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TT로 영화를 보고 OTT로 드라마를 보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OTT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왓챠, 티빙,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이런 OTT들이 굉장히 많이 상륙하고 또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엄청난 재정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작년에 방탄소년단이 방구석에서 방탄소년단 만나는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정에서 직접 공연장을 하지 않고, 이번에 LA에서 공연을 4번 했는데 한 번에 5만 명씩 그렇게 2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엄청난 인력이 들어가고 장비가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 이 랜선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이거를 내보내면 순식간에 224만 명이 접속하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수입이 200억, 300억 순식간에 벌기 때문에 엄청난 시장으로 변하는 것이죠. 랜선 콘서트로 작년에 트롯신이 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처음 이것이 소개되고, 그래서 이 가수가 직접 관객들을 못 만나고 이 랜선을 통하여서 만나는 콘서트, 이것이 새로운 하나의 트렌드. 그래서 작년 추석 때 나훈아 씨, 이번 추석 때는 또 다른 김현식이나 이런 가수들이 증강현실로 많은 시청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육계도 변해요. 제가 교목을 10년 동안 섬겼는데 이 교육계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교육계는 잘 안 바뀌어요. 자, 1940년대 학교, 1950년대 학교, 1970년대 학교, 1980년대 학교, 2019년도의 학교. 물론 시설이나 또 학생 인원이나 이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가면 교실에 칠판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고, 이 패러다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바뀌었죠.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갑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집에서 이 강의를 듣습니다. 패러다임이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교계, 우리가 보통 불교하면 이 문명과 떨어지고 산에서 벽면 수행하고 그걸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디지털 불절함을 만들어서 직접 절에 가지 않고 심지어는 가정에서 자기들이 예불, 그리고 설법, 그 다음에 자기들이 시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아주 저도 깜짝 놀란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8만 대장경을 디지털로 만들어서 VR을 쓰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와, 정말 놀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움 박물관 삼성에서 운영하는 그 박물관에서 누구든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정문적설로 유명했던 그 법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암자에 딱 앉아있고 랜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정문적설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 대답하고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이미 유튜브는 이단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도 이 이단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자기들이 모임을 가질 때 엄청난 집회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이 구원파 그리고 자기들의 프로그램들을 해외에 있는 자기들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 신천지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가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이걸 보고 정말, 여러분, 신천지들이 모여서 자기들 집회를 가지는데 블럭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다 자기 얼굴들을 오픈하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과시하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타버스 시대에 기업들은 기업 나름대로 학교도 변하고 있고 대중문화도 변하고 있고 여러 다른 종교들도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기독교의 모습들 중에 몇 가지. 첫 번째는 작년 부활절 예배 때 드라이브 스루로 예배를 드렸다. 이 온누리 교회 주차장에서 이 성도님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주파수를 맞추어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나갈 때는 이제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나갔다. 이 목사님은 이제 이 성도님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성도님 얼굴을 출력해가지고 박장로님, 최 집사님, 윤권사님 이렇게 사진을 붙여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제가 볼 때 참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나중에 이걸 가만히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죄송합니다, 이거 순전히 제 느낌이니까요, 좀 납골당 같은 추모공원. 기독교는 생명의 신앙인데 이렇게 사진 하나 출력을 딱 보니까 이 마음이 좀 쎄하게 좀 그렇더라고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주는데 직접 이제 세례를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총에다가 세례수를 담아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노를 할 때 성부와 한 방 쏘고 성자와 또 한 방 쏘고 세례를 준노라 왕창 다 쏘고, 물총으로 세례 주면 은총이 엄청나게 임하겠죠, 그죠? 이 물총과 은총,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전부일까? 이게 최선일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아이를 교회에 못 오고 아이를 만날 수가 없는데 너무너무 아이들 보고 싶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다른 도구들을 찾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여러 가지 사역했던 1년 6개월 동안의 사역 내용들을 담아서 메타버스 교회 학교라는 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게 지금 제가 다니면서 메타버스가 뭔지, 이걸 어떻게 교회 학교를 섬길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 시대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이걸 지켜보고만 있을지, 거기에 대한 해답들을 함께 같이 고민하고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제주도 법황교에서 함께 이 시간을 가지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는 2007년도에 이 미국의 비영리 연구단체인 ASF에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메타버스는 4가지 영역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이미 규정된 영역이 4가지 영역입니다. 증강현실, 가상세계,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자, 이거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4가지 영역이 있다. 증강현실, 가상세계,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4가지 영역이 있다. 자, 그럼 하나부터 할게요. 가상현실. 가상현실이 뭐냐? 여러분, 가상현실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1999년에 나왔던 매트릭스라는 영화입니다. 여기 주인공들이 이 머리 뒤에 있는 거가 연결되어져서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나왔던 레디 플레이어 원, 이 영화가 메타버스에 격했습니다. 특별히 가상세계에 격했습니다. 한번 이 영화 한번 여러분 다운 받으시든지 해서 이걸 보시면, 아, 메타버스는 이런 거구나. 메타버스 중에서도 가상세계는 이런 거구나. 자, 이게 보면 주인공이 이 메타버스에 연결합니다.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그다음에 햅틱 느낌이 오는 장갑을 쓰고 이 오아시스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플랫폼 안에 들어가면 놀란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현실은 지극히 삭막합니다. 이 친구는 샌드위치 판넬, 정말로 얼기설기 엮은 그 집에서 살고, 그 다음에 뚜렷한 직업도 없고 삶이 정말 척박합니다. 그런데 이 오아시스라는 공간에 딱 들어가면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요트보다 엄청나게 큰 이 파도를 타고 서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 물, 이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일상으로는 그냥 점심도 제대로 못 먹는데 서핑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 덮인 피라미드를 스케이트 타고, 그 다음에 스노보드를 타고 즐깁니다. 그리고 골프 딱 치면은 우주까지 날아갑니다. 비거리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꼭 추천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폴로 같은 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경주, 차도 없는데 이 메타버스 세계 오아시스라고 그 플랫폼에 들어가면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이걸 자동차 경주 막 부수고 차가 깨지는데도 그걸 즐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여자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은 실제가 저 제일 오른쪽에 있는 눈 밑에 좀 약간 시커멓죠. 화상 자국이에요. 현실에서는 이 화상 자국을 수술할 돈도 없고 성형할 수 있는 여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세계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로 딱 외모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 자기가 이것들 치장하기 때문에 이 가상 공간에 더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현실로 오면 답답하고 힘들고 자기 보면 열등감이 생기는데 이 가상 공간에 들어가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기의 시간들을 보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세상은 못 살아도 나는 다음 세상에 건물주 아들로 태어나고 싶고, 다음 세상에는 재벌 2세로 태어나고 싶고. 어떤 분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꿈은 재벌 2세인데 문제가 하나 있다고. 무슨 문제냐?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고. 아버지가 노력해서 재벌이 돼야 내가 재벌 2세가 될 건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고. 지금 이 세상에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금숟가락 은숟가락 아니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다음 세상? 다음 세상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세상은 살 수 있어요. 어디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생생하고 실감나게 즐기고. 여러분, 현재 이 세상에서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안 되는데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정말로 전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축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돈을 벌고 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살고 싶다. 지금 세상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다른 세상에서 안 나오고 싶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영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러한 다른 세상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로블록스라는 이 공간 안에 이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이 사람들이 이곳에 게임을 만드는데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이 게임으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이름도 모르는, 한 번도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게임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 이 게임들을 많은 사람들이 즐기면 즐길수록 자기가 수익이 생겨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게임, 더 좋은 게임들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나는 정규직도 될 수 없는데, 하지만 좋은 게임 하나만 만들면, 어플 하나만 터져버리면 바로 백만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초등학생들이 많이 들어가는 마인크래프트, 그 다음에 작년에 없어서 못 팔았던 모동숲, 실제로 여기 조 바이든이 이곳에서 유세하면서 굉장히 힘을 얻어서 나중에 대통령 되는데 굉장히 힘이 됐다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이 플랫폼, 여기에는 미국 청소년들의 40%가 그들이 여가 시간 25%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 있는 청소년들을 자기 안에 들어오도록 여러 가지 또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죠.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이 힙합 가수가 이 포트나이트 여기 안에서 공연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1200만 명이 동시에 자기 공연을 봤습니다. 수익이 250억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 자기들의 시간들을 또 자기들의 점유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도 여기서 최초로 공연을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우리 네이버에서 운영한 이 제페토, 작년 8월달에 1억 8천만 명인데 지금은 전 세계로 약 3억 명의 멤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상현실이에요. 그럼 이 가상현실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플랫폼이 있구나, 그거로 끝나지 않고 저희의 관심은 이걸 어떻게 우리 교회 교육에 써야 할 것인가? 여러분, 교육에
교회 교육에 관해서는 내일 조금 더 우리 목회자를 대상으로 할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 예배 풍경입니다. 앞에 모니터가 있는데 앞뒤로 있어갖고 하나는 제가 보고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요. 이 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곳에 중계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면은 여기 줌으로 참석했던 분 중에 한 분씩 이렇게 전체 화면을 띄워가지고 우리 온 교인들이 축복해 줍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집사님까지 되었는데 남양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자기 손주를 보고 계시는데 코로나 전에는 다시 빨리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교회로 이 교회 앞으로 다시 오고 우리 교회 오고 싶은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되고 그렇게 할 때 저희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냐 주소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참석하면서요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고 딱 9시만 되면 딱 헌금하시고 11시 딱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축복할 때 서로 같이 축복하고. 여러분 예전에는 한번 이사 가면 다시 이사 오기까지는 같이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근데 이제는 이사를 가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럴 수 있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주일 밤에는 저희들이 줌1 학교를 모이는데 줌 플러스 주일 학교를 결합해가지고 줌1 학교. 그래서 매주일 밤 8시마다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여름 성리학교를 진행하고요. 중고등부는 또 여기에 맞는 온라인 수련을 하는데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더 몰입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MK, PK 전 세계 21개국에 있는 270명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하고 또 각자 은사를 따라가지고 방송인, 예술가 그리고 시각 디자인 여러 가지 자기 장르를 따라가지고 자기들의 진로를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던 시간들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했었죠.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온라인 글로벌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120개의 학교와 교회 1,700명과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15개 300명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캠프를 했습니다. 이 팀이 해마다 겨울에는 이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못 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늘 안타까워하던데 저희 팀하고 같이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러면 같이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같이 캠프를 하자. 근데 이번에 그게 가능할까? 근데 이걸 진행하면서 저희들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선교 여행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재정과 이것들을 이 필리핀 지역에 먼저 보내어서 이 참가하는 사람들 그들이 식사와 학용품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필리핀 지역에 있는 리더들이 직접 단기 선교를 가면은 학생들을 그냥 모아서 선교단체에 인계해주는 그것이 역할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녁 시간에 이 온라인으로 캠프를 하고 그 이전에 필리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선교지에 있는 지도자들의 역량이 굉장히 강화되어졌고 그리고 이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이 필리핀에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필리핀에서 정말로 기도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엄청난 또 도전이 되었던 아주 특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15년째 지금 코스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타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 코스타 섬기고 난 이후 아직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는 그 방이동에 있는 이 코로나 본부에서 이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학생들이 같이 예배 현장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같이 집회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성도님들이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수련회하고 이 게더타운 안에서 달리기 계주 시합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 커서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캐릭터를 막 움직여 중간에 장애물 하면 진짜 재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버스를 타고 교회 갔지만 교회 버스를 타고 교회 갔지만 이제는 메타버스를 타고 교회에 와서 교회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선교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증강현실이 2018년도에 나왔던 이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이것도 한번 다운받으시거나 해서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이 드라마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현빈이 이 스마트 렌즈를 딱 쓰니까 갑자기 현실에 안 보이는 캐릭터가 나타나서 기타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칼을 가지고
이 마드리드 광장인데 현실에서는 없는 그런 가상의 적이 나타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상의 무기와 함께 막 싸우게 됩니다. 이게 드라마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 드라마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시청률이 굉장히 안 나왔어요. 3년 전인데. 근데 이제는 압니다. 아, 그게 바로 메타버스의 증강현실이었구나. 이 증강현실이 지금 현재 우리 산업계에도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가구를 사는데 예전 같으면 가구장에 가가지고 가구를 사왔죠. 근데 이제는 벽에 가구 색깔이 파란 색깔이니까 파란색 의자를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 이거를 이 어플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체에서 예를 들면 엔진을 개발할 때 예전 같으면 설계도를 만들고 시제품을 만들고 이거를 시운전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하려면 경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끕니다. 하지만 이제는 증강현실을 통하여서 설계도 이런 거 없이 바로 눈앞에 새로운 신제품들을 확인하고 이것들을 확대해 가면서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새롭게 수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과 또 경비를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죠. 지금 현대자동차에서도 신차 개발할 때 이걸 씁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신차를 새로 만들고 그다음 이거를 확인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얼마든지 증강현실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부품을 확대하고 360도 돌려가면서 자유자재로 그 영화 중에 그 아이언맨 보면 아이언맨 만들 때 그 증강현실로 막 만드는 장면이 지금 현재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계에 있어서 MRI나 CT 찍으면 이거 잘 구별이 안 가죠. 그런데 이거를 일단 배를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배를 열어보니까 처음에 생겼던 것보다 훨씬 다른 지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낭패죠. 이제는 심장이 문제가 있다면 그 심장을 실제로 증강현실로 띄워가지고 이것을 360도 돌려가고 다른 데를 보면서 여기는 이런 문제가 평면으로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뒷면에 있구나. 그럼 이걸 어떤 기법으로 준비할 테니까 수술할 테니까 어떤 도구들이 필요하다. 이것들을 스태프들이 미리 다 이야기하면 수술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안정적이고 그렇게 진행될 수가 있겠죠. 전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순간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계기판보고 할 것 없이 앞에 있는 창에서 바로 이쪽 비행기의 그 정보들을 보면서 전투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수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 추석 때 20년 전에 세상을 떠난 김현식 가수 그리고 전태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드러머 이 친구들을 증강현실로 다시 복원시켜서 후배 가수들과 함께 연주하고 이러면 뭐 초혼제 귀신 불러온 게 아니고요. 증강현실을 통해서 함께 공연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은 미국에서 학교 견학하는 장면인데요. 아주 특이합니다. 보실게요. 체육관에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고래가 솟구치죠. 자, 캄캄한 곳이냐? 아닙니다. 이 문이 활짝 열려 있고 환한 곳입니다. 학생들이 안경을 쓰고 있느냐? 아닙니다. 안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가서야 볼 수 있는 이 고래가 솟구쳐서 생생하게 이걸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도 이것이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과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 이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잘 접목시키면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그거를 이 증강현실 같은 걸로 안경 안 쓰고 쫙 띄우고 홍해 가르는 거 쫙 띄우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이거로 쫙 법한교회에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뭐 얼마나 정말 생생하게 그냥 목사님 그냥 막 설명 없이 자 보시죠. 여러분 고래 설명할 때 여러분 고래가 얼마나 크냐 아닙니다. 보자 와 하는 말들 와 실감 생생하게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계에서는 이걸 굉장히 지금 앞서 나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삼성동에 있었던 웨이브 이 안에 물을 모터로 돌린 거 아닙니다. 홀로그램으로 돌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지금은 이게 찐빵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찐빵. 나중에 궁금하시면 그 유튜브에 이렇게 이걸 쳐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바 이게 제 고등학교 때 제 책상에 있던 사진인데요. 이 가수들이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데뷔 50년을 기념하여 가지고 이 증강현실을 활용하여서 새 곡을 발표하는데 예전의 모습 그대로 목소리 그대로 사람들에게 이 곡을 선물하고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킹스맨이라는 영화 보게 되면 안경을 쓰고 서로 멀리 떨어지는 곳에 있는데도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 메타버스를
아니죠. 이 페이스북을 메타로 개명하면서 이 앞으로 메타버스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보여주면서 체스, 먼 곳에 있는 사람을 바로 직접 눈앞에서 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 그럼 이걸 우리가 교회에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 나오고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 하는 거 진짜 막 앞에 하면 진짜 얼마나 실감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까지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증강, 가상의 공간과 현실의 공간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것들로 여러 가지 교회에서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7월 1일 날 용인에 가면 용인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이 전면이 그 LED로 되어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큰 그 LED 화면이 전체에 있습니다. 오륜교회 청소년부 집회인데 용인 제일교회로 오래요. 갔습니다. 30분 설교를 준비하라 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달 후에 목사님 설교 이제 나오니까 유튜브 검색하십시오. 근데 제가 지금 그때 차 운전 중이어서 나중에 제가 파일을 다운받아서 봤는데 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주 비행사가 유영을 할 때 그러면은요 저쪽 뒤에 화면 뒤에서 이 우주 비행사가 점점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주 비행사가 유영을 할 때에 등에 선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은 이게 막 둥둥둥 움직여요. 저는 설교하고 있는데 이게 뒤에서 막 움직입니다. 이 선은 이 우주선 비행사에게 제한이고 구속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이 우주선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 선이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자유일까요?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고 미합니다. 그럼 이 비행사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 우리가 속박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우리가 살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자유가 아니고 죽는 겁니다. 우주 미아되면 못 찾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달 동안 편집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동영상 보면서 마치 그 마블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뒤에 아무것도 없는 녹색 크로키 마키 앞에서 막 연기하다 뒤에 CG 녹화하면 진짜 뭐 엄청난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이거를 설교할 때도 이렇게 사용하면 정말로 이 학생들이 이 메타버스 시대에 학생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실감나게 그리고 이제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백신입니다 하면 이 주사기가 나오는데 십자가 무늬로 쫙 나오고 우리가 예수님이 백신을 받는다는 것은 언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Turn It Up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면 그 찬양이 탁탁탁 나오고 가사가 나오고 우리 찬양을 타고 주님이 오신다 하면 십자가가 형상들이 확 나오면서 이게 쫙 내려오는데 와, 제가 저한테 감사한금 하고 싶었습니다. 증강현실을 활용해서 설교할 때 정말로 엄청나게 학생들 또 비주얼 세대들이니까 그냥 말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학생들이 확 와닿게 그들에게 맞는 분명한 메시지에다가 증강현실들을 활용할 때 나중에 이제 많은 이렇게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정말로 그 학생들이 설교도 집중하고 이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네, 아까 십자가 이야기 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랜선으로 성지순례 퍼스트 클래스 카드를 다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참가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다 그 여권 준비하고 모자도 준비하고 캐리어도 준비하고 옆에 간식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그 기내식 치킨과 비프 다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가하신 분들에게는 그 겨자씨 예루살렘에서 구입한 겨자씨를 이렇게 봉지에다 나누어 가지고 담아서 마치 그 성지순례 가면은 기념품점에 가서 구입한 것처럼 그렇게 나누어 드리고 그래서 이 가상의 시간이지만 현실에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 중에 한 가지가 방탈출 게임입니다. 이런 방탈출 게임 많은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메타버스 사회 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균형입니다. 균형. 온라인으로만 모든 걸 다 한다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근데 저희 고민 중에 한 가지 그거였습니다.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주일학교하고 온라인으로 성경학교하고 온라인으로 수련회하고 교회 안 가도 얼마든지 주일학교를 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예배당을 밟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성경 공부했던 그 자리를 다시 왔으면 좋겠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하다가 큐티 교재를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목사님들이, 교사님들이 큐티 교재 학생들이 나누어졌죠. 근데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그냥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큐티 책은 자기가 갖도록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 그냥 와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이 메타버스 할 때 그 게임 이론, 내일 제가 조금 더 우리 목사님들은 강의하겠지만 게임 요소를 가미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방탈출 게임, 이걸 보고 착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죠. 학생들이 자기가 올 수 있는 시간대를 딱딱딱 정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교회 딱 오면 스마트폰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QR코드를 딱 찍으면 이 미션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이게 나옵니다. 그럼 그걸 따라 수행하면 그 다음 코스로 이동할 자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코스, 교회 한 4군데에다가 방탈출 게임, 이 방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코너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를 읽고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거를 그림을 순서대로 1분부터 10분까지 이렇게 비치하고 이걸 사진 찍어서 올리면 그 다음에 이걸 패스하면서 또 다음으로 가는 그 실마리를 얻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요, 여기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쌍둥이입니다. 교회 나오는 아이고요.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방탈출 게임으로 교회를 옵니다. 근데 친구들이 물어요. 너희들 어디 가니? 우리 교회 가. 교회 왜 가? 방탈출 게임 하러 가. 방탈출 게임? 우와, 재밌겠다. 우리 가도 돼? 잠깐만, 목사님 이런데요, 부모님 허락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자기들이 전화하더니 목사님 허락 받았대요. 그럼 너희들 몇 명이냐? 4명이에요. 그럼 5인 이하니까 가능할 테니까 프로그램 잘 해. 그리고 이 친구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자, 보시면 교회 다니는 두 아이보다도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들은 교회 처음 왔어요.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야, 교회 재밌네. 야, 교회 좋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큐티 교재와 또 마지막 4번째 코스에는 또 간식과 또 부모님께 이 드립백 커피, 부모님도 이렇게 자녀들 양육하고 또 이렇게 교회 훈련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가 아니고, 말로만이 아니고 이 드립백 커피 2봉지씩,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의 뜻으로. 왜냐하면 세상에 두 사람이 말이 없거든요. 죽은 자와 먹은 자. 그래, 작은 거지만 그래도 일단 먹으면은요 나중에 더 열심히 참석하게 돼 있어. 그냥 말로만 고맙다, 땡큐 카드 이것보다도 정말로 생생하게 감사의 표현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표현, 이것들을 통해서 서로 더 긴밀한 연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만날 수가 없지만, 볼 수 없지만 이 QR코드를 통하여서 정보를 확인하는 이 증강현실. 고난주간 때 우리 학생들에게, 예전에는 고난주간 되면 TV 안 보기, 인터넷 안 하기, 미디어 금지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대들은 이 스마트폰을 자기 신체 일부, 그래서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최저봉 교수에 의하면 5장 6부가 아니고 5장 7부의 개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그럼 이걸 스마트폰 쓰지 마, 이게 아니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더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하다가 고난주간 동안에 자기가 일상에서 십자가의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단톡방에 올리기. 그러니까 아이들이 길 가다 보도블록 보고, 와, 십자가 여기 있네, 제일 왼쪽 위에, 이걸 찍어서 올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세계 과자 할인점 가다가 여기도 십자가가 있네. 그 다음에 집에 카페트 위에 또 길 가다가 여러 간판들 보면서 십자가 이걸 찍어서 막 올리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남자가 왼쪽 팔 벌리고 있죠. 파나옷 입은 남자. 이 친구는 그날 십자가를 못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가, 엄마 나 뒤에서 찍어줘, 지가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올린 거예요. 부모님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십자가, 엄마 여기도 십자가 있고요, 와 박수치고, 엄마 여기도 십자가 있고요, 와 흥분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십자가 집중해서 찾더라. 그럼 이 아이 고백이, 엄마 십자가 모든 곳에 있어요. 그래, 예수님은 우리 모든 곳에 계신다. 말로만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다, 예수님 우리도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이 아이들이 직접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찍어 가지고 또 이걸 가상관에 올리면서 이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신앙교육에서 정말로 참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참 기뻐했습니다. 이거를 진주에 있는 작은 외율교회라고 주일학교 학생 5명이에요. 이 학생들이 굉장히 수줍고 학생들이 표현력이 없고, 그래 목사님 참 고민했는데 이 십자가 찾기 이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5명이고 표현력도 없고 수줍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 3일 동안에 120장의 사진을 올렸어요. 제일 왼쪽에 첫 번째 보면 이 자동차 사고 나가가지고 이 차를 구하는데 저기 십자가가 있어. 그걸 찍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리고 길 가면서 식당에서 어딘지 십자가 찍으면서 이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적극적이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구나, 이 아이들이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고, 이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들의 의사 표현 방법, 이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의사 표현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만들어주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에너지가 있구나, 그렇게 함께 같이 나눴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라이프로깅, 여러분 라이프로깅은 어떤 거냐면요, 삶을 기록하는 거죠. 일상을 기록한다. 제 숙소에서 바라본 일몰, 저는 감동적인데 여러분들 매일 보니까 그냥 막 그렇다 싶죠.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이런 곳이 다 있구나. 저 오늘 이번에 제주도 오면서 여권 들고 왔습니다. 해외 나가는 기념으로 기분으로 왔는데요. 와, 진짜 마이애미 같다. 영화에서만 보던 그렇게 올린, 저 혼자만의 기록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이프 로깅이 뭐냐면요, 라이프와 로깅을 같이 결합시킨 거예요. 삶을 기록하는 것, 이게 라이프 로깅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방학 숙제 언제 합니까? 제일 방학 숙제 진짜 하기 싫은 거 언제 씁니까? 방학 끝나기 전날 그때 일기를 썼는데 문제가 있죠. 이 날씨. 그래서 일기 잘 쓴 친구들 갖고 8월 1일부터 쭉 불러. 1일 흐립, 2일 비, 3일 일단 날씨 쫙 써놓고 집에 와서 이제 일기를 저술하죠. 지필, 소설 쓰듯이 쫙 씁니다. 근데 요즘 친구들은요, 하루에도 3번, 4번, 5번 일기를 씁니다. 어디에요? SNS에, 라이프 로깅에. 제가 너무 먹고 싶었던 고기국수, 우리 윤영관 목사님은 비빔국수를 드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고기국수. 저는 딱 넣는 순간에 소울푸드, 힐링푸드, 십전 대보탕보다 더 이렇게 그걸 딱 찍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라이프 로깅이죠. 자기의 삶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음식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 경건하게 찍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경건하게 찍냐니까 음식의 마지막 영정 사진을 찍는 중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경건하게 찍더라고요. 그것들을 올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스포츠 하는 친구들도 자기가 얼만큼 뛰었고 칼로리가 얼만큼 소비되었고 하는 것들을, 그런데 이것이 이제 웨어러블로 자기가 온몸에 걸치는, 그때 폰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목에 차고 그다음에 약간의 간단한 안경 형태로 그렇게 하여서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 남도록 하는 것을 라이프 로깅이라고 합니다. 역시 SNS, 제가 쓰는 페이스북인데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연결합니다. 그럼 이걸 교회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저는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학사 편입하면서 교육공학을 3학점짜리를 4학기를 들었습니다. 교육공학, 교육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러면 지금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이 교육공학으로 인해서 공격이 굉장히 바뀌고 변했습니다. 저도 그 수업을 받으면서 저희 식구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문화나 어떤 걸 보면 이걸 교회 교육 어떻게 적용시킬까? 이걸 어떻게 설교에 적용시킬까? 이걸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까? 그런 것들을 자꾸만 바라보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라이프 로깅도 그냥 SNS 올리고 그냥 라이프 로깅 자기 건강 챙기고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어떻게 특별히 교회 학교의 프로그램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큐티 단톡방입니다. 이 큐티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학생들 다 들어오고 저도 들어오고 선생님들 들어오고,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하는 내용들을 학생들이 올립니다. 학생들이 큐티 내용들을 올리면 선생님들은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면 그걸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 동력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또 중간중간에 쿠폰도 보내주고 기프티콘도 보내주고,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 동기부여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 참석할 수 있도록, 또 교사들이 이걸 먼저 올려서 학생들에게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또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큐티하는 모습, 큐티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올려서 그렇게 이 자기의 삶의 기록들, 자기 신앙의 기록들을 함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올리신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너무 큐티를 잘 하니까 제가 지난 2월 달에 학생들에게 망고보드를 이용해가지고 상장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큐티 자례상.
이건 단순히 제가 그냥 5분 안에 만들어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또 이걸 보더니 저희 장로님이 저한테 목회 자례상 또 상장을 주시는데 그것도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 이렇게 서로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는구나. 그냥 해라 아니고 서로가 동기부여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면서 점점 더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저희들이 2019년 5월 달부터 큐티로 우리 교육 생태계를 바꾸었습니다. 유치부부터 어른들까지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합니다. 매일 새벽기도 큐티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고, 주일 설교도 일주일 동안 큐티했던 내용들 중에서 한 본문을 정해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본문, 지금 이제 사사기에서 이제 요엘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같은 이야기를, 그리고 같은 영적 호흡 속에서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는데, 이 학생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에 자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7개월 동안 학생들에게 그 여름 성경학교 때 특강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해서 학생들이 큐티를 하도록. 근데 이게 진짜 안 되던데 7개월 하니까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해지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 혼자 성경을 보고 자기 혼자 이걸 적용하고 매일매일 십자가 찾기처럼 십자가를 찾아가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냥 좋은 교육을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음으로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 온라인도 끊어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자기 혼자 예배할 수 있고 자기 혼자 성경을 찾을 수 있고 성경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들을 그런 단계까지 가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조금 세련되니까 브이로그로 고난주간 때 어떻게 고난주간을 보냈을까, 이걸 30초짜리 동영상으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올리도록 격려하고 또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이는 우리 가정에서는 고난주간 때 매일매일 1일 1찬송 했어요. 이걸 찍어가지고 줄여서 올렸고, 어떤 친구는 실시간으로 새벽기도 전교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참석했지만 하지만 못 갈 때는 집에서 그 스트리밍을 통해서 다시 봤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잠 깨는 걸 제가 직접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세수하고 옷 대충 걸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걸어서 교회 가는 것을 제가 찍어가지고 이걸 편집해가고 30초를 올렸어요. 이 부모님이, 이 아이가 조금 교회 늦게 오고 교회 오면 늘 잠자고, 참 부모님이 제가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건데 이거 보고 부모님이 얼마나 울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믿음으로 제대로 자라고 있구나.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로, 자기들이 잘 쓰는 문화로 자기들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을 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걱정하는데, 우리는 참 이 아이가 걱정이 되지만 이 아이는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에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카톡 프로필을 성경으로 바꾸기. 요즘 아이들, 니 요즘도 교회 다녀?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거 딱 보는 순간에 너 교회 다녀? 나 그리스도인이야. 늘 사용하는 이 카카오톡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걸 통해서 이 아이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진주 그 교회에서는 매일매일 1일 1감사 올리기, 5명의 아이들이 매일매일 감사한 내용들, 집에 오니까 엄마가 계셔서 감사하다, 그럼 엄마가 그래서 너무 좋았겠구나, 선생님들이 또 박수해주고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매일매일 감사의 훈련. 예전 같으면 감사 일기를 써가지고 주일 와서 도장 맞고, 그런데 매일 올리고 선생님과 터치하고, 우리 피아노도 일주일에 한 번 7시간 하는 것보다도 하루에 1시간씩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또 그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그래서 주일에만, 그리고 교회 가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언제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거울세계, 이 거울세계는 조금 복잡한 게 있는데요, 저는 온라인 경제활동, 그것은 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날로그 지구와 디지털 지구와 함께 결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날로그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디지털, 이 메타버스 안에 머무는 시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메타버스는 점점 더 아날로그,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감나게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 에어비앤비, 한 번도 못 가본 나라, 한 번도 못 가본 도시에 호텔 가기는 싫고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그 숙소를 연결해서 그 집 주인과 만나지 않고도 그곳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에어비앤비죠. 소카, 내가 렌트하지 않고 짧은 시간, 요즘 청년들은 그 퀵 많이 타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한 청년 아버지하고 늘 차 타고 오던데 어떤 날부터 딱 정장을 해가지고 그 퀵 타고 쫙 교회 오더라고요. 우리 그 육지에서는 10분에 한 500원 정도 요금인데요. 이게 하나 자기들 문화로 딱 타면서 이렇게 자기 또 셀카 찍어가지고 이걸 또 이렇게 올리는, 이걸 또 문화로 그렇게 잠시 렌탈, 차 안 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왜냐하면 차 살리면 또 보험금이나 여러 가지 나가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잠깐 공유 경제로 이런 패턴들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도 여러분들 이미 이 메타버스 거울 세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티켓 예매할 때도, KTX 예매할 때도 이제는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그 터미널 안 가도, 역에 안 가도, 공항에 안 가도 이미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또 얼마든지 또 예약 취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이 거울 세계입니다. 그럼 이 거울 세계를 어떻게 교회에 적용을 할까? 제일 좋은 게 시상입니다. 선물입니다. 학생들에게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큐티 잘하면 이 치킨 딱 주거든요. 근데 치킨 하나 18,000원인데 이 풀세트는 한 28,000원 정도 이 알찬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딱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치킨 쿠폰 딱 받는 순간에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사용해가지고 치킨이 딱 오면은요, 오병이어 나를 먹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 실감하게 됩니다. 또 이걸 나중에 SNS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와 좋겠다 이렇게 하면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치킨 하나 딱 보내줬는데도 이 아이들은 받았을 때 기쁘고, 이걸 사 먹을 때 기쁘고, 그리고 이걸 또 후기로 올릴 때 더 기쁘고. 오늘 목사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 학교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피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피와 치킨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피가 흘러야 이게 사랑을 체험하고 또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그 방송반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참 이 학생인데도 자매인데도 참 열심히 헌신해서 제가 한 번씩 그 커피 쿠폰을 쏩니다. 그런데 교회 청년과 사귀고 있기 때문에 두 잔을 쏴요. 4,100원, 4,100원, 8,200원. 그럼 이 친구가 딱 받을 때 뭘 하냐면 목사님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그러면서 한 번도 반환한 적은 없습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하면 그럼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납한 적 없고 그냥 잠사히 잘 먹겠습니다. 근데 매주마다 고맙다, 감사해, 이것보다도 쿠폰 하나를 하면은요, 그 위로가 또 터치가 생긴다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이모티콘, 이 제가 좋아하는 이모티콘인데요, 이게 2,500원짜리입니다. 보통 1,200원, 1,500원인데요, 이거 하나 주면은요, 치킨은 그리고 커피는 받을 때, 쓸 때, 후기 올릴 때 좋지만 이 이모티콘은요, 스마트폰 쓸 때까지 계속 씁니다. 목사님 보내주신 거, 선생님 보내주신 거, 2,500원으로 엄청난 효과를. 또 이건 뭡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앞서가시는 소속감이 굉장히 뿌듯해지는 겁니다. 야, 너가 이모티콘으로, 기프티콘으로 교회에서 받아봤나? 이게 교회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으로 학생들에게 엄청난 소속감을 안겨다 준다는 것이죠. 자, 이런 메타버스 시대 우리 어떻게 준비할까? 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생업에 각기 다른 직업을, 어떤 분은 어업을, 어떤 분은 농업을, 어떤 분은 사업을, 어떤 분은 직장인을. 그런데 이 메타버스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교회 교육은 내일부터 조금 우리 목회자님들에게 조금 더 강조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 교회 교육만 쭉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조금 필요한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강의를 새로 제가 다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최초로 공개하는 오늘 강의입니다. 별로 감동이었는데 기도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 자, 이런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의식의 전환. 인셉션이라는 영화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가장 힘이 센 그런 기생충이 뭘까? 그거는 생각이다. 생각이 바이러스. 여러분, 세계관, 많은 사람들이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옛날 시대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처음 본 그 경험 속에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작년에 대구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주일날 교회가
폐쇄되고 이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장로님이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셨어요. 제가 정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우리는 한국 전쟁 때도 모여서 예배했는데, 한국 전쟁 때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께 안타깝다. 그만 정말 충분히 이해는 하죠. 자, 브로큰 클락. 제가 해외에 가면 이분이 몇 년도에 이민 오신가 대충 짐작합니다. 헤어스타일이나 패션 보면 80년대에 이민 오신 분은 80년대 헤어스타일 그대로, 90년대 오신 분은 90년대 그대로 이 패션이 안 변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데도, 유럽에 살고 있는데도, 밴쿠버에 살고 있는데도 이게 안 변해요. 생각도 그때 80년대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런 만화가 작년에 웹툰이 떴었어요. 사탄이 자신에게 말합니다. 코로나19를 가지고 교회를 내가 다 막아버렸다. closed. 근데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게 아니고 각 가정마다 교회를 여셨다. 물론 이 온라인 예배, 이것이 또 우리 코로나 시대 또 하나의 또 풍속도인데요. 또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서 이게 몸에 습관이 돼가지고 데일리 루틴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66일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제는 온라인이 편하는 거예요. 오늘 식사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지금 고신대 겸임 교수로 이번 2학기 때 메타버스 교회 학교를 강의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대면으로 강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수강생인데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를 대면이 아니고 온라인 강의하겠다니까 학생들이 막 올라와요. 나중에 학교 계신 분들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요즘 학생들은, 대학생들은 대면 강의보다도 온라인 강의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온라인 강의를 하면 보통 스트리밍 올리잖아요. 그러면 90분짜리 강의 있으면 학생들이 1.5배속으로 봅니다. 좀 빠른 친구는 2배속으로 봅니다. 그 말은 90분 강의를 45분 안에 끝낸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제 온라인 강의 대신에 그 대면 강의로, 강의실에서 강의로 바뀐다 하니까 많은 청년들이, 많은 학생들이, 와, 교수님을 1.5배속으로 못 돌리면 어떻게 그 지루함을 견디지? 90분 수업하고 있는데 지가 이렇게 리모컨으로 이렇게 1.5배속 못 하잖아요. 의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온라인 하는 것이 몸이 편해져 버리니까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편한 겁니다. 그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40% 정도 되는 성도님들은 그대로 온라인을 하겠다. 저 학생들에게 왜 온라인 이야기하니까 저도 한 5주 정도 해보니까, 야, 온라인 강의가 편해요. 왜냐면 강의하려면 제가 10시 수업인데 아침 8시부터 준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온라인 강의하면요 9시 45분쯤 가면 돼요. 제가 있는 곳에서 그 고신대학교 가져가는데 1시간 걸리거든요. 또 옷도 차려입어야 되는데, 그런데 위에는 딱 이렇게 하고 밑에는 이제 체육복 입고, 비밀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강의를 할 수가 있고, 또 마치고 난 다음에도 강의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와야 되는데, 이건 강의 끝나고 여러분 안녕하면 바로 제 집인 거예요. 학생도 그렇겠다.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또 화장도 해야 되고, 단장도 해야 되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 올라갔다 해야 되고 또 내려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온라인 강의를 이제는 선호할 수밖에 없겠구나. 또 강의 시간도 90분 45분짜리 이렇게 2배속 1.5배속으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도 그것이 익숙해지는 것. 이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여러분 그 빅게임, 그 예를 들면 월드 시리즈 티켓 하나가 1,000만 원. 그 사람들이 왜 그걸 삽니까? 집에 있으면 슬로우 비디오 보여주고 막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교통체증, 근데 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직관을 합니까? 어떤 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엄청난 돈을 주고 불편함을 가지고도 그 직관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직접 가서 경기 보는 거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보는 거는 연애, 드라마, 영화를 직접 하는 것과 드라마로 보는 것의 차이다. 연애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직접 연애하면 그 설레임. 근데 그 영화로, 드라마로 보면 음악 나오고 멋지 보이죠? 그건 드라마 이야기죠. 그것이 이제 직관의 힘이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또 이렇게 설교는, 예배는 인포메이션이 아니거든요. 임팩트거든요.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또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 것이 교회거든요. 나 혼자 그냥 은혜 받았으면 이게 아니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위로하고 격려, 그게 교회입니다. 코로나 때는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제 이것이 달라졌을 때는 우리가 이 모습들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좀 더 빨리 달리겠습니다. 여러분, 디즈니랜드. 여러분, 디즈니랜드는 전 세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즈니랜드에 많은 각 지역에서 있는 이 디즈니랜드를 통하여 엄청난 돈을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디즈니랜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매출이 정말 장난이 아니죠. 이 넷플릭스가 생겼습니다. 이 넷플릭스가 처음에는 비디오 대여, 그 다음에 DVD 대여, 그 다음에 온라인 대여, 이렇게 점점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가입자들도 정말로 폭발적으로 늘고, 스트리밍, DVD를 보내고 받고 보내고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이 스트리밍이 되면서 이 넷플릭스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 디즈니가 이를 본따서 OTT를 만들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근데 이거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있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영화사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방송사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디즈니 내부에서 왜 이걸 해야 되냐, 디즈니 내에서 돈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왜 다른 회사 사들인데 이 돈을 쓰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여서 이 디즈니가 엄청난 콘텐츠, 엄청난 캐릭터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모든 것이 락다운 됩니다. 디즈니랜드도 텅텅 빕니다. 엄청난 마이너스죠. 근데 아까 보셨겠지만 2019년 7월 12일 날 코로나가 터지기 2개월 전에 디즈니 플러스가 론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즈니를 통하여 마이너스를 다 상쇄하고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흑자를 벌 때, 그때 디즈니랜드로 계속 돈을 버는 것을 고집했다고 한다면 아마 디즈니랜드 멸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디즈니 플러스를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그런데 그것이 2년이 안 되어서 정말로 놀라운, 세상을 말로 하는 신의 한 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두꺼운 책인데 한번 미래에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제가 정말 추천합니다. 이 책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온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소음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신호로 알고 미래를 준비하게 된다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된다.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된다. 팬데믹이 와서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바꾸어야 된다. 1차, 2차, 3차 산화. 1차는요 기계로 만들기 시작하고, 2차는 전기로 만들기 시작하고, 3차는 컴퓨터를 이용하기 시작하고, 4차는 인공지능을 이용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와 같이 결합되면서 이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있죠. 여러분, 시비키스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요, 이 가운데 있는 주인공이 자전거를 엽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마차의 시대에서 이제 자전거 시대로 될 것이다. 그런데 자기 앞에 자동차가 하나 고장나가 있는데 우리 차도 고칠 수가 있겠느냐? 이걸 분해하더니 이 자동차가 구조돼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동차 가게를 팔고 자동차 딜러로 바꾸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요. 이 자전거가 지금 말을 대신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보이겠지만 아니다, 결국은 자동차로 갈 것이다. 판단을 제대로 한 것이죠. 여러분, 소니, 이 워크맨과 그리고 브라운관 TV로 전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노키아도 2G 폰으로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이 스마트폰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시장을 너무 가볍게 여겼고 결국은 노키아는 몰락하고 스마트폰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코닥 카메라, 코닥 필름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닥에서 먼저 이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필름 시장 25장 찍으면 24장 찍으면 또 필름을 사야 되고 그 시장을 못 놓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디지털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코닥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응답하라 보면 이 에피소드 나오죠. 이 아버지가 야구팀 코치를 하면서 모든 돈을 가지고 이 시티폰 아십니까? 여기에 그냥 몰입을 합니다. 올빵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폭삭 망하죠. 왜요? PCS 때문에. 이거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다 했지만 기술의 발달을 그들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집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계기들을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면서 이렇게 제주 동화를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질문을 던져온다. 어떤 질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메타버스 시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 끝없이 변해지는, 달라지는 이 메타버스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항상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인지는 찬스다. 변하는 기회다.
변하는 기회의 시간이다. 자, 메타버스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럼 이 메타버스를 타고 실제로 활용된 사례가 어떤 것인가? 9시까지 해달랐는데 9시 10분까지 제가 좀 빨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바랍니다. 자, 이 메타버스 크게 4가지 영역이 있다 그랬죠. ASF, 자, 기억나시는 대로 증강현실, 가상세계, 라이프로깅, 그 다음에 저 거울 세계.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 가상세계. 이거 혹시 어떤 노래 패러디인 줄 아시나요?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뭐 운전사도, 여중생도, 여고생도, 텔미. 엄청나게 우리 한국을 떠들썩했는데 이 텔미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리워드, 보상이었거든요. 엄청나게 만들었는데 그냥 사람들 좋아해서만 많고 자기는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디 플레이 원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전쟁터에서 막 캐릭터 싸웁니다. 그런데 상대방 캐릭터를 내가 딱 쓰러뜨리면 그 상대방 갖고 있는 돈이 내게 들어와요. 이게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안에서 돈을 벌고 게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많이 머무는 겁니다. 실제로 이 로블록스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은 게임을 통해 가지고 이게 히트를 치면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이 돈을 버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위 이게 2017년도 아마 그 통계일 거예요. 제이플라 이 뭐냐면 카바곡 남의 노래를 자기가 흉내내서 부르는 곡인데 부르는 사람인데요. 벌써 한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그 돈을 받습니다. 남의 노래를 그냥 자기가 불러주는데 그 돈을 버는 방식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 번씩 제가 보는 건데요. 이 독거남 혼자 살고 있는 이 독거 노천각이라는 콘텐츠인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오늘 뭐 이거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열광하고 어떤 회수는 120만 회수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조회수가 1만 명만 올라가더라도 직장인의 연봉이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종이접기 같은 거 그냥 취미인데요. 근데 이게 하나의 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자녀들이 종이 접고 있으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치킨 사주고 계속 격려해 주시면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웹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그리는 거. 저 여동생도 만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참 우리 여동생이 만화가 생활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웹툰 하나 터지면은요 이게 부가 산업이 그 보통이 아니죠. 이날치 밴드 범 내려온다. 이 그 국악과 또 이거 현대적 힙합을 같이 겸해서 또 이 노래에 맞춘 MB 피규어 댄스 이 팀은 영국 콜드플레이와 함께 협연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인도네시아 사람인데요. 토코피디아의 CEO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어려운 가정 속에서 정말로 일당 800원 받아가면서 인터넷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상글에서 엄청나게 대박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 동남아에서는 현재 게임을 하면 이게 돈이 된다 이걸 알게 되어가지고 1시간 딱 게임하면은 하루 1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땀 흘려서 일하지 않고 이 게임에 대해서 조금 재능 있는 친구들은 이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이 굉장히 사람들이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2008년도에 있었던 해운대 100만 명 모인 집회입니다. 이때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 후속으로 뭘 했냐면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를 했습니다. 자, 그때 처음에 할 때는 지금은 또 용두산으로 옮겼는데요.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정말 부산을 대표하는 그 세계적인 축제로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1회 할 때는요, 정말 보잘것 없었습니다. 정말 볼품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대박이 터졌느냐? 인스타그램. 이렇게 설치를 그냥 대충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는데 근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또 인증, 관종 이게 있기 때문에 나도 여기 가서 인스타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이게 인싸.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스타를 통해 가지고 정말 보잘것없는데 이게 화면으로는 잘 나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이게 부산을 대표하는 아니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그 성령 대 어웨이커닝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부흥 외에 크리스천 문화, 기독교 문화, 성탄절 문화를 좀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전 같으면 성탄절 육제설은 굉장히 하는데 갈수록 이게 침체되고 특별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광복동이, 남포동이 예전에 문화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해운대로 옮겨갔고, 그래서 이 남포동 여기에 상권이 죽어 있습니다. 이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얼기설기 만든, 정말 처음에 하시는 분들도 정말 참 초라했는데 인스타에 멋지게 나오니까 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일루스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 만들 때, 야, 어떻게 저게 카페를 만드나.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 제가 봐도 저기는 정말로 사람들이 가기도 힘든데, 근데 이게 터지기 시작한 게요.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여기에 송혜교가 여기에서 엔딩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이때 송혜교, 조인성이 같이 찍어가지고 남자들은 송혜교 카페 가자 그러고 여자들은 조인성 카페 가자 했던 그 카페가 바로 이 카페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자기도 이제 송혜교처럼, 누가 봐도 그냥 송혜인데 그냥 송혜교처럼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이걸 올리면 나도 찍어야 된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이게 뭘까요? 인스타의 힘입니다. 가상세계. 그것이 어떤 스토리를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다른 거죠. 이런 거제도 가면 매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스토리가 들어가고 이게 좀 뭔가 좀 인스타에 멋있게 나오니까 여기에 또 사람들이 엄청 다 가지고 하는 말이 그것밖에. 근데 로렐라이, 독일의 로렐라이 언덕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해요. 근데 가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그 벨기에 그 오줌 싸개 동상, 근데 요만한 겁니다. 근데 그 스토리가 되어지니까 전부 다 벨기에 하면 오줌 싸개 동상,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인스타를 통하여서, 스토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토리텔링, 이 이야기는 조금 시간이 길기 때문에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합격 사과, 이 에피소드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사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달리는 사과가 있어요. 농사가 망쳤다. 근데 농사가 망친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팔까 고민하다가 이 엄청난 바람에도 꿋꿋하게 서 있는 이 사과, 여기에 스토리를 입히는 거예요. 이 사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합격 사과를 엄청나게 팔리고, 그다음부터는 아예 그 사과 그 재배할 때 그 합격이라는 글자를 파가지고 나중에 수학할 때 이렇게 나오도록. 그리고 우리 한국도 이렇게 합격 사과 이렇게 이게 이어져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감귤 한번, 합격 감귤. 이게 스토리의 힘이고, 이게 그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힘이라는 것이죠. 거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주 호미가 그 미국이나 영국의, 특별히 영국의 정원사들에게 최고 인기입니다. 한국 호미가 가드닝 할 때 이거는 파도 되고, 이거는 정말 우리는 그냥 그 농사질 때 하는 건데, 이 한국의 이 가드닝 도구가 세계 그 어떤 도구보다 뛰어나다. 이게 영주에 계시는 분이 대장간에서 만든 그 홈입니다. 근데 이게 영국과 미국과 뭐 스페인과 유럽에 가든 좀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없어서는 못 팔 정도의, 뭘까요? 바로 거울 세계를 활용해서 아마존에 소개되면서, 여러분 경북 영주에 계시는 분인데 그 물품이 이제 이 거울 세계를 통해서 온 세계, 이제는 장벽이 허물어지고 이게 퍼지기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이 스토리가 퍼지게 된다면 엄청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라이프로깅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김정주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글을 잘 써요.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계속 쓰는데 글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로 감동하고 웃고 정말로. 그런데 출판사에서 이분이 쓴, 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가지고 책을 만들자,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또 강의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인스타에서 어떤 가수가 이 책을 인용했는데 딱 들고 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스타 좀 이렇게 팔로우가 그 많이 있는 이분이 이 책을 소개하니까 이 책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엄청나게, 오프라 윈프리가 한번 책 소개하면 그게 완전히 베스트셀러 되는 것처럼 그렇게 확 퍼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하냐면 글 쓰고 싶은데 좀 이렇게 다듬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 쓰는 과정을 이제 10기까지 모아서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작가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신춘문예 이런 데 가야 했죠. 근데 이제는 SNS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 자기 스토리를 쫙 쓰면 이걸 모아도 책이 되고, 그 책은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체인지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마다 주신 은사, 하나님 저마다 주신 재능들,
제가 미래학이나 또 여러 부분들, 물론 우리 최현식 박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아무것도 제가 비길 수 없겠지만, 사실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아주 규모가 있는 큰 교회, 재정이 있는 교회 말고 재정이 없고 어려운 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이걸 라이프로깅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다른 교회는, 정말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는 이건 우리 교회도 할 수 있겠다, 아이들에게 사진 찍어서 올리자고, 그렇게 해서 이 영역들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그 책을 통해서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엄청난 것들을 배울 수가 있죠. 여러분, 요즘 학생들이 알고 싶으면 이 김용섭 교수가 예전에 썼던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 이 북 콘서트 이 강연이 있습니다. 저 이거 보고 굉장히 많은 또 인사이트를 얻기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 거울 세계, 이 가상 세계를 통하여서 직접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고 연결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증강현실은 또 어떤가요? 이제 길치들은 이제 자유의 때가 옵니다. 이 내비게이션 보면은 가다가 보면 150m 앞에 우회전 하세요. 정말 우리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딱 지나고 나면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탐로, 그럼 또 뚜껑이 확 열리잖아요. 근데 이제는 앞에 유리창에다 이 내비게이션 되어 있어가지고 이 파란 줄이 쭉쭉쭉 하니까 이것만 그대로 따라가면 전혀 문제가 없도록, 이게 바로 또 증강현실의 한 형태들이죠. 창원에 가면은요,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창원 가운데 있는 광장입니다. 여기를 증강현실을 딱 하면은 1920년대의 창원의 모습이 실제로 보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혹시 관광 쪽에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 이중섭 거리 예전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 요거를 조금 더 개발하면 이중섭 생각 아니고 살았던 그곳, 와 그렇게 작습니까? 딱 문을 여는데 그냥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때 이 스마트폰을 딱 하면 이중섭 이렇게 그 화가 앉아 있는 그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볼 수 있게. 혹시 이게 채택되면 저한테 로열티 꼭 줘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곳에든지 거기 있는 스토리, 이런 것들을 이 어플 조금만 우리가 계산해 보면, 조금 더 해보면 얼마나 이걸 활용할 수가 있는, 지금 창원시 이걸 활용해서 또 이 창원시 관광이 굉장히 아주 색다른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화장품 회사는 직접 화장 안 하더라도 마치 화장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인지 증강현실로, 그리고 이것도 롯데리아 이 가게 안에서 어떤 이게 보물찾기처럼 해가지고 이걸 휴대폰을 해가지고 예전에 포켓몬고 게임처럼 그렇게 스마트폰을 딱 찾으면은 뭔가 좀 이렇게 또 이벤트가 있게 하는 카페나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요거를 조금만 더 이런 부분에 잘하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수업도 마찬가지고요. 레알팜이라고 하는 이 게임이 있습니다. 어떤 게임이냐면 농사 짓는 게임이거든요. 인터넷으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수확되면 집으로 채소가 옵니다. 집으로 내가 수확하고 내가 한 것처럼 이게 와요. 그러니까 우리 감귤이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이걸 어플을 같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이렇게 연결시키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분들이 또 자기가 직접 농사 지은 것으로 해서 자기가 받게 된다면 그냥 돈으로 사먹는 것보다도 내가 함께 이걸 지어서 만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텃밭에서 직접 해먹는 거하고 사먹는 거하고 완전히 또 느낌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이 증강현실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외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조금 더 하게 되어진다면 실제로 이 과외 선생님이 일일이 아이를 찾아가고 하지 않더라도 이 가상교실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혹은 1대1로도 이런 과외 수업을 진행하며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헤어스타일 샵에 가기 전에 혹은 샵에 가가지고 이 증강현실로 우리 많은 여자분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나 머리 길게 하는 게 이쁠까요? 짧게 하는 게 이쁠까요? SNS 막 올려요.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외모에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있는 그대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단발병, 머리 기신 분들은 항상 짧게 해보고 싶은, 짧고가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 증강현실로 하면은 짧게 했을 때 어떤 분위기, 어떤 스타일에서 어떤 분위기 할 수 있습니다. 이 미용실에서 얼마든지 이걸 한다면 얼마든지 그 손님들에게 정말로 각기 다른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경을 썼을 때 어떤 느낌, 안경을 썼을 때 어떤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날까? 이것도 증강현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메타버스인가? 변곡점, 이게 달라지는 포인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거대한 기회라는 것이죠. 이 최용 대표가 쓰신 이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 경제가 온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들,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꼭 이 책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이거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서 혹은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하여, 무역을 위해서 이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헬라어, 로마의 법을 모두에게 알리기 위하여, 또 이 무역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룰을 만들기 위하여 헬라어를 공용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도로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고요. 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그리고 옥중 서신을 통하여 그 당시 우편 문화로 복음이, 말씀이 각 교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그 200년 동안의 평화 기간 동안에 복음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은 로마의 도로, 그 다음에 헬라어, 로마의 평화를 복음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로마의 황제의 개인의 욕망, 그리고 로마 제국의 자기 나라들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이걸 깔고 만들었지만 하나님 이걸 오히려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만들었죠. 처음에 이 구텐베르크는 이거를 가지고 면죄부를 엄청나게 찍었습니다. 면죄부를 찍어내는 그런 정말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이 인쇄기를 가지고. 그런데 1517년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당시 성경 한 권이 황소 14마리, 요즘 한 700만 원 한다면 성경 한 권이 8천만 원입니다. 그걸 라틴어로 해서 못 읽습니다. 그런데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이 독일어 성경을 이 인쇄소를 통해서 전 유럽에, 그리고 루터가 썼던 수많은 개혁주의 서신들이 전 유럽에 퍼지면서 이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루터보다도 이 후스, 그 체코 프라하의 후스가 섬긴 교회가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여기 베들레헴 여기도 있던데요. 근데 그는 종교개혁을 이렇게 하다가 화형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장이나 그의 메시지들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이죠. 자, 구텐베르크 인쇄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복음 전거의 역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기업,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그들만의 몫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이 파도, 프랑스의 쥐망이라는 등대입니다. 엄청난 파도, 거대한 파도에도 이 등대는 버티고 이 등대는 빛을 발하는 거죠. 이 급변하는 이 메타버스 시대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메타버스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할 것인지 교회가 하나님 보여주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이 엉뚱한 길로 가지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이, 그 교회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데, 사랑하는 법한 교회가, 그리고 법한교회 성도님들이 이 메타버스를 그냥 적응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여 복음의 도구로, 혹은 우리 사업의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바뀌어져서 저와 여러분 안에 큰 변화와 또 큰 상급과 또 열매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짧게 한 2분 정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이해하게 하시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잘 활용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일 저녁에는 우리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잠시 한번 기도하고 제가 한번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